안녕하세요. 차트의 쭈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후. 자, 반갑습니다. 어, 되게 오랜만이죠? 이제, 죄송하다는 얘기도 너무 많이 해서, 예. 그래도, 예,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뵙죠. 이민년 새해,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올해는 꼭 장구가 빵빵해지는, 예, 그런 해가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어, 오늘 할 얘기는 보실까요? 빠밤. 유튜브에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예, 큰 부자님. 쭈니님 위 영상에서 말씀하신 상승세, 하락세, 보합세, 진정한 상승세, 진정한 하락세 강의 올려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예, 큰 부자님이, 예, 요청을 해주셨고요. 이게 어떤 영상인가 봤더니, 제가 시한 분석을 했었네요. 2019년 5월 11일, 비트코인. 과연 상승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은 좀 잘 안 나는데, 아마 이때 좀 상승하기 좀 쉽게 상승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요 내용들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카페에, 예, 선물님이 또 이렇게 내용 한번 읽어보면, 지금도 쭈니님, 예, 강의 보면서 공부 중인데 계속 헤매는 중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좀 단순하게 만들어 보고자 이제 단타. 사실은 단타 영상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좀 더 저도 스스로, 좀 더 복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차트는 뭐다? 예, 확률이다. 확률로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알아먹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고 하셨어요. 장고가 빵빵해지려면 복귀 많이 하고 차트 많이 보면 진짜 가능한가요? 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개인적으로 yes, yes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매매법이 탄생되는 것도, 예, 복귀를 정말 많이 했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복귀를 했었냐면 어, 눈을 감고 있어도 막 차트가 떠오를 정도로, 예,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복귀하고 세력 복귀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행이죠. 그 다음에 뭐 쭈니님 강의 들으면서 희망을 안고 하루하루 열공하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큰 부자님도 계시고 뭐 선물님도 계시고 그 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 차트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라는 게 어, 저는 뭐 당연히 제가 이제 만든 매매법이니까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름의 어떤 시간이 많이 좀, 음, 흘렀잖아요. 근데 뭐 카페에서도 보시면, 실질적으로 몇 개월 안 되셨는데, 모의거래에서도 뭐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뭐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옆에서 뭐, 앉혀놓고서, 자, 이건 이렇게 복귀하세요. 자, 여기서 뭐, 어떤 캔들을 찾아보세요. 종고점, 전저점 그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지도 못했고 스스로 하셨는데 그분도 아마 제 생각엔 제가 뭐 어떠한 게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면 이걸 많이 하셨을 거예요. 복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잘날 사람도 아니거니와 매매를 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맞는 방법인지 저게 맞는 방법인지 많이 보기도 하는데 저도 또한 많이 찾아보기도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모든 걸 다 없애고 하나씩 하나씩 해와서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복귀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뭐 시나리오 매매법 또는 뭐 파동 매매법,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짜잘한 흐름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 뭐를 통해서 나왔다? 예, 복귀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상승을 하다가 하락 조정을 주다가 이런 개인들도 나름의 어떤 복귀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시나리오 매매법이 됐든 뭐가 됐든 복귀를 많이 하시면 꼭 제 방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도 사실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 크게 이 두 가지를 해볼 거예요. 두 가지를 해보는데 제가 뭐 설명을 좀 드리기는 하겠지만, 이거 막상 이제 올리려고 하고 보니까 또 나름대로 깨달음이 온 게, 아, 이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 뭐 상승세, 하락세, 보합세, 뭐 이 영상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겠죠. 어, 뭐 진정한 하락세다, 진정한 상승세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사실은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하는데, 뭐 어쨌든 오늘은 뭐 그냥 굉장히 뭐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어, 개념만 갖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어쨌든 준이가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같이 한번, 네, 보시죠. 빠밤. 자, 큰 흐름. 그래서 상승세, 하락세, 보합세, 혼조세, 그 다음에 진정한 상승세, 뭐 진정한 하락세는 무엇냐? 또 이제 오픈 복귀, 그 다음에 뭐 세력 복귀, 얘들은 뭐냐? 일단 개념을 먼저 어, 알아보고 가보실게요. 자, 개념입니다. 자, 상승세. 자, 상승세는 가격이 조금씩 또는 크게 주가가 올라가는 캔들군의 집합이다. 중간중간에 약간의 하락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써놨죠. 가격이 조금씩 또는 크게 뭐 급등을 얘기를 하겠죠. 급등, 올라가는 캔들군이다. 캔들군이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은 파악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파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시 파동에 관련된 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예, 여기 상단 여기에다가 카드를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까 이거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이런 게 결국엔 어떻게 움직인다? 예, 조금씩 움직이던 크게 움직이던, 예, 캔들군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죠? 중간중간에 하락 조정이 오기도 한다. 보통 많이 오죠. 당연히 하락 조정이. 뭐 쭉쭉쭉 뭐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얘기겠죠?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는 경우, 이런 식으로 많이 제가 그리죠. 크게 올라간다는 건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또 상승을 하다가 옆으로 보합하다가 상승을 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상승세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자, 하락세는 가격이 조금씩 또는 크게 주가가 내려가는 캔들군의 집합,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약간의 상승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어, 상승세, 하락세는 거의 완벽하게 반대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가는 거, 예,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또는 크게 주가가 내려간다는, 갑자기 급락한다, 다시 상승 조정 주더라도 또 급락한다, 뭐 다시 이렇게 보합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올릴 수도 있고,
또는 내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어쨌든 우리가 하락세로 바라보는 건 여기까지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상승세, 하락세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엔 어, 말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크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파동이라고 했어요. 캔들군의 집합이니까 파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 파동이 과연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소파동, 예, 중파동, 그 다음에 대파동. 근데 상승세, 하락세를 구분하는 것 중에 기본인 거는 뭐냐면 어, 중파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다음 보합세. 자, 보합세란 가격의 변동이 급등락이 아닌 거의 유지되는 캔들군의 집합이다. 이렇게 됐죠? 보합세도 파동은 파동인데, 가격의 변동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보합을 일컬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파동으로서 보합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 상승을 하다가 또는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하다가 이런 캔들군을 만나면 그쵸? 이게 보통은 소파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은 상승을 하거나 또는 하락을 하거나 이런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이랬을 때 여기가 가격 변동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 이렇게 부르죠. 박스권. 박스권이란 말은 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혼조세. 자, 혼조세는 자, 보합세와 거의 같은 의미며 거의 예, 거의 같은 의미예요. 대신에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이 보합세라면 혼조세는 어떻다고요? 급등락이 심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거예요. 그죠? 급등락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상승을 하다가 하락 조정을 주고 보합을 거쳐요. 여기 소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근데 이게 아니라 혼조세 같은 경우라면 이렇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예,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보합세에서는 흐름이 어느 정도 읽히면 뭐도 가능하다? 예, 진입이 가능합니다. 매수나 매도. 예, 진입도 가능하다. 근데 혼조세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급등락이 심하니까. 이런 경우라면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보합세 혼조세는 진입을 하면은 안 되긴 해요. 그래서 보합세 같은 경우는 실력이 되면 어느 정도 흐름이 익히면 예, 매수 매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혼조세라면 보합세가 아주 간혹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좀 파동이 크죠. 소파동보다 중파동보다 작은 좀 애매한 사이즈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것도 가능해진단 말이죠. 어느 정도 흐름이 읽히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많냐? 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굳이 보합세나 혼조세가 온다는 걸 알았는데 뭐 모험을 걸 필요는 없다. 예,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이미 내가 여기서 매도가 들어가져서 보합이 오는 거를 이렇게 올 거라는 걸 알면 좀 보통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예, 버틸 수가 있다 없다일 뿐이지 굳이 진입을 하지 않는데 이런 구간을 만난다라고 하면 진입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실력이 되면 진입하셔도 좋지만 예, 가능은 하지만 추천드리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 앞에 빠진 진정한 상승세 또는 진정한 하락세는 뭐냐? 거의 같은 의미인데, 아까 그냥 상승세 하락세에서는 어떤 거? 예, 파동이 중심이 되잖아요. 파동인데 어떤 파동? 예, 중파동.
하지만 진정한 상승세, 진정한 하락세 되려면 중파동 또는 대파동 이상이면 더 좋습니다. 제가 요거는 제가 이따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요런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픈 복귀. 오픈 복귀는, 자, 이미 차트가 말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픈. 예, 열려 있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상황에서 어디가 진입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또는, 예, 어디가 청산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의 복귀를 말한다. 이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 차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디서 내가 매수를 해볼 만한지, 어디서 청산을 해볼 만한지를 잡아놓고, 과연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에서 청산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게 아니라면 뭐 이런 데서 매수해서 뭐 이런 데서 청산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차트가 이미 놓여진 상태에서 어디가 진입 자리인지 어디가 청산 자리인지, 만약에 여기서 매도가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서 청산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지는 차트이긴 하지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은 데서 차트 공부를 해본다라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오픈이 되어 있는 차트도 잊지 못한다고 하면 시나리오도 나오는 건 쉽지 않다라고 저는, 예,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복귀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일단 펼쳐지는 상황 내에서도 내가 차트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뭐 전저점을 돌파하고 이걸 돌파했기 때문에 여전히 재하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예, 오픈 복귀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 예,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대략적인 내용은 이따 차트를, 네,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세력 복귀. 이제 세력 복귀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세력에는 크게 어떤 세력들이 있죠? 크게는, 예, 매수세와, 그렇죠? 매수세와, 뭐가 있나요? 예, 매도세가 있죠. 물론, 그 중간에는 뭐, 슈퍼 개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개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과연 이 세력들은 어떤 시점에서 개미들의 주머니를 털고 나올까? 이게 바로 세력 복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예,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세력이라면 과연 매수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매도 세력이 될 수도 있죠. 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세력 입장에서는 개미를 어떻게 털어먹을지를 고민해 보면서 차트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확인하는 복귀를 말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매수 세력이라면, 네, 개미들을 어떻게 털어낼까?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뭐 한편으로는 뭐 개미를 털어낸다 이렇게 표현해도 좀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어떤 그 돈의 흐름은 아무래도 세력들이 좀 갖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차트는 누가 만든다? 세력이 만든다. 그래서 내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개미들을 유혹해서 꼬드긴 다음에 주머니를 털고 나는 빠져나올 것이냐? 이게 바로 세력 복귀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어서 그냥 내가 매수세다 또는 매도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차트를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여기서 당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령 내가 매수를 해서 손절을 당했어요. 또는 손실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뭐 강제천상을 당했어요. 그럴 때는 세력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한 거에 몇 배는 고민을 했겠죠. 왜? 그들도 당하기도 하는, 다른 큰 세력에 당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손실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 일단 물량이 작은 물량은 아닐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쨌든, 개미들을 꼬셔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세력 뽑기입니다.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우리가 일종의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많은 것들을 6가지가 되죠. 6가지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빠밤. 자, 오랜만에 보죠. 예, 지금 차트는 FX 마진거리 차트고요. 파운드 엔화입니다. 파운드 엔화고, 예, 1시간봉 차트예요. 1시간봉 차트고, 이미 제가 저기 데이터는 좀 끌어왔어요. 끌어와서 보고 있는데 쭉 제가 최대한 끌어온 데가 어디냐면, 네, 여기까지 끌어왔네요. 여기까지 끌어왔네요. 자, 그러면 제가 쭉 이 차트를 보고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어, 오늘 개념은 사실은 그렇게 막 중요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진정한 상승세, 예전에 제가 다른 분 가르쳐 드릴 때는 어떠냐면, 진정한 상승세다 라고 했으면 오직 뭘만 봐요? 매수 관점만 봅니다. 제가 초창기 땐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상에서 저도 모르게 예전에 했던 얘기를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오직 매수 관점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왜 그러냐? 사고의 전환이 안 돼요. 왜 사고의 전환이 안 될까요? 답은 말씀드렸죠. 매수 관점만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매수 관점만 보니까. 이러면 물론 아주 큰 흐름은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게 상승을 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FX 마진 거래라고 하면 100핍, 200핍 빠졌다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전히 상승세가 아주 크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어떤 영상에 뭐라고 그랬냐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수익을 내고, 이게 또는 100핍에서 200핍까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구간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매도로 전환해서 수익을 내고 와야 돼요. 예. 매도로 잠깐 전환해서 다시 재매수가 들어가든지, 매수 들어갔던 건 계속 얘는 홀딩하고 있고 매도가 들어가서 먹고 나고 다시 재매수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은 분명히 진정한 상승세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뭐 굉장히 맹신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준이가 한때는 이렇게도 바라봤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러저러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쭈니가 말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복귀. 그리고 그게 틀리면, 쭈니 네가 나한테 잘못 알려준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걸 해명해 봐라, 이런 댓글을 달아주셔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저한테 댓글 못 달아주시는지 아세요? 모르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개념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실제로 복귀를 해봤는데, 그러네, 쭈니 말이 맞네, 맞아, 오케이, 그럼 얘 믿고 따라가 되겠다, 이러든가. 아니면 복귀를 하실 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복귀를 해보시면, 쭈니 네가 말한 게 틀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대로 알려준 거 맞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건 뭐냐면, 본인들도 모르는 거죠.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쭈니가 말은 맞나 보다. 그리고 제가 차트 막 흐름만 읽다 보면, 차트가 어느 누는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거 있죠. 예, 복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시나리오 매매법 또는 파동 매매법, 또는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단타 같지 않은 단타 매매법을 알려드려도, 정말 네가 한 게 맞냐 이거야. 확인해 보세요. 제 말만 믿지 마시고 제발 확인해 보시고, 정말 맞으면 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매매법이, 저는 80%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복귀를 하면서 뭐가 늘어나게 되는 거냐면, 이 확률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80% 여지껏 10년 이상을 생각했는데 81%가 될 수도 있잖아요. 줄진 않겠죠. 어, 많이 줄어요? 줄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줄으면.
이게 어느 정도 확률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지는 건 또 그만큼 감안하면서 시나리오가 나와주면 되기 때문이에요. 상관없어요. 떨어져도 고맙고 올라가면 더 고맙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자리에서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게 한 80%가 90% 됐어요.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몰빵. 그렇다고 또 몰빵하지 마시고요. 예. 어차피 차트는 뭐가 없어요? 예. 100%는 없어요. 어떤 차트든. 어떤 차트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제가 이제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복귀. 이거는 진짜 정말로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정말. 저만 믿지 말고. 주니어에게 매수하라고 해서 수익 나는지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뭐 복귀라는 말이 이거는 사실 다른 건 다 몰라도 복귀라는 단어만 제대로 하나만 건져 가셔도 예, 제가 볼 때는 매매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분명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뭐 매매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유튜버가 이러저러한 매매법을 알려줬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질문 자실 거? 복귀하셔야 돼요. 그 다른 유튜버가 알려준 게 맞는지를 확인하실 방법은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렇대라고만 아주 이렇게 뭐 맹신하지 마시고 반드시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깨달음도 얻으세요. 깨달음도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0.0001%라도 예, 발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얘기가 길었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말로서는 뭐 상승 조정이 있을 법도 한데 뭐 하락세는 뭐 조금씩 떨어지던 급하게 떨어지던 그쵸? 그런 내용이죠. 상승세는 급하게 올라가던 조금씩 올라가던 하락 조정을 준다.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캔들군의 집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상승세 하락세는 어떤 것들이 좀 기준이 된다? 중파동이 좀 기준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전고점, 전저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왜? 중파동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전에 거의 초창기 때 만들었던 영상들 자주 보셨던 분들은 중파동이 쉬우니까 뭐 별로 문제 될 건 없죠. 예, 전고점, 전저점 글자 알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만 한번 보자고요. 이거 하락세인가요? 당연하죠. 상승세인가요? 당연하죠. 그럼 하락세인가요? 당연하죠. 자,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까, 좀 보실까요? 보시면 아시겠죠? 좀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전저점을 만들고, 옆으로 기는 줄 알았더니 더 많이 내려가서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 더 하락할 줄 알았더니 또 계속 올리고 있고, 여기서 막, 혼조세, 보합세 같은 거 하나 거쳤다가 또 내려가고 있고,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가고 있고, 제가 사실은 여기는 이제 많이 빠졌죠. 미친 듯이 갑자기 급락했다 다시 또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려갈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갈 줄 알았다가 또 내려갈 줄 알았는데 막 이렇단 말이에요. 큰 보합을 거친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고 있죠.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이 정도 내려가면은 더 내려가겠죠. 일단은 다시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죠? 많이 내려가죠. 많이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겠죠. 큰 흐름은. 뭐 이런 것들이 잘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다시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내려가기도 했다가도 더 많이 내려가서 한참 더 내려가는데 더 내려갈 것 같기도 했다가 다시 올라갔다. 자, 사실은 제가 그래서 상승세, 하락세, 물론 저한테 처음 배우신 분은 그걸 다 배우시긴 하셨어요. 많이 배우시긴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차트는 그 순간순간에 어떤 흐름이 있을 뿐이지 저는 상승세다 하락세다 이렇게 막 구분 지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은. 이제 어떤 흐름을 제가 이제 알려드려야 되니까 상승세다 하락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 뿐이지 상승세 하락세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보시다시피 차트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많이 확 내려오기도 하고 뭐 이렇단 말이죠. 예, 이걸 어떻게 상승세라고 하고 어떻게 하락세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럼 여기 이만큼 올라온 건 상승세로 볼 거냐? 양봉 몇 개로 올랐다고 상승세로 보기 힘들고, 여기 그럼 하락세로 볼 거냐? 음봉 몇 개로 내렸다고 해서 하락세로 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좀 세울 만한 게, 중파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는 분명히 하락세 맞지만, 중파동일 만한 건 이제 안 보이지만, 뭐 저쪽에 어딘가에 또 전저점이 있겠지만, 자, 일단 보이는 데만 먼저 본다라고 하면, 중파동이라고 보일 만한 데가, 이거는 좀 힘들죠. 여기는 이전에 안 보여서 뭐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고, 요런 거 하나 있죠? 여기 전저점, 그죠? 중파동이죠. 그다음 그다음은 중파동일 만한 게 이제 전저점을 그어봐야 되는데, 자, 예쁘게 그어볼게요. 요거 하나 있고요, 그죠? 이거 붙여서 그려야 돼. 일단 대강 그려볼게요. 자, 여기 전저점 맞죠? 그러면 이게 전저점 될 수 있냐? 안 되죠? 안 되죠? 요거 이제 전저점 하나 생기죠? 자, 이거 여기가 전저점 안 되는 거는 영상 띄워놓을 테니까, 여기 아까 뭐 띄워놓는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띄워놓을 테니까 전저점 전고점 공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고점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전저점이 되겠죠?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 그래요, 현재. 그 다음에 여기도 전저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전고점이 여기가 있죠. 물론 차트의 흐름으로 본다고 치면 돌파하고도 고점들이 생기고 있지만, 이제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여기가 전고점이 맞죠. 그 다음 전고점이 하나 더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전고점이 될 가능성이 현재는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도 전저점 되지 않냐? 물론 이때 당시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는 제할게요. 제하고, 파동 하나 생기고, 여기는 애매해서 두 개 건너뛰고, 그 다음 여기가 맞잖아요. 자, 그러면, 상승세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파동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파동이 되려면, 하나, 둘, 셋, 개를 넘어서면, 이후부터는 상승되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소파동으로 한 번, 두 번 깨고 세 번 깨면 세 번 깨는 자리에서 하락 조정을 주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라고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 중파동으로 세 번 정도 깨면 하락 조정을 줘야 돼요. 이쯤에도 주던 이쯤에도 좀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상승세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상승을 얼마 못해도 또 그대로 거의 다 내렸죠. 여기 전저점 시작하는 부분까지. 물론 이 전저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아요. 근데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대파동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그릴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상황이 되면 거의 다 올랐다가 대파동상으로서 조정을 많이 준 상황이죠. 많이 준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돌파한 이후부터는 상승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못 가죠? 그래서 개념일 뿐이에요, 개념. 진정한 상승세가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대파동이에요, 대파동. 아까 중파동이 될 수도 있는데, 대파동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대파동이 을 돌파하고 났을 때 이후도 우리가, 어, 진정한 상승세가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바라보면 얘는 댕파동이 맞죠. 예, 맞단 말이에요. 뭐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죠. 대파동의 여기까지면 어 하락세에서 대파동에서 상승 조정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기 중간에 있는 것도 대파동이고 이거는 더 큰 대파동인데 이건 아직 건들지 못했지만 여기에서의 관점이 봤을 땐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진정한 상승세다라고 보는 거예요. 진정한 상승세는 대파동의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진정한 상승세면 이거를 돌파하고 나고부터는 뭐를 해야 돼요? 상승만 해야 돼요. 상승만. 그래야지 진정으로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시간을 흐르면서 얼마 가지 못하고 하락 조정 주죠. 오케이, 하락 조정 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나왔냐면 저점이 하나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만 얘를 돌파하고 나서는 이렇게까지 급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약에 건드렸다 하더라도 이쯤에서는 상승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흐름상. 그러면 여전히 진정한 상승세, 이제 상승세로만 접어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저점을 또 돌파를 하고 또 돌파를 하고 여기까지 왔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 전저점이 현재 지금 여기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 전저점까지 건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파동으로 봤을 때는 물론 여기서 이제 흐름이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전저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또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진정한 하락세다라고 불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는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려도 상관없죠? 왜요? 우리는 확률적으로 접근하면 되니까. 항상 확률적으로. 자, 그래서 조금 빨리 넘겨볼게요. 과연 이걸 건드리냐, 못 건드리냐. 자, 보세요, 여기도. 그러면 제가 아까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전저점까지 네가 돌파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하락세가 되려면 상승 조정을 주더라도 더 하락을 해야 돼요. 맞죠? 상승 조정을 주더라도 더 하락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하락을 못하죠. 예, 여기서 새로운 전저점이 하나 더 생기고, 충분히 이쁜 응? 파동을 만들고, 여기서 전저점을 또 돌파를 했는데, 전저점 하나 더 있는 거죠. 돌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랬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리고 다시 올리는 상황이죠. 좀 더 볼까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이 아닌, 나중에 돌파를 하고, 또 돌파를 했죠. 자, 이 정도면 파동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돌파를 했으면 상승을 하는 게 맞을까요? 하락하는 게 맞을까요? 개인적으로 하락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얼마 먹고서 진정한 하락세로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먹고서 다시 또 이만큼씩 올라오죠. 예, 차트가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하락세, 진정한 상승세라는 개념은 없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구분하려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되면 진정한 하락세니까 하락세만 바라봐야지 하는데 올라오는 거 주구장창 매도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손절 다 날아가는 거. 물론 이제 어느 수준까지 가면 이제는 상승세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락세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보여지는 구간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제가 그때는 설명 좀 잘못 드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거를 구분하는 게 요즘에 와서 더 느껴지는 게 뭐냐면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요렇게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어, 굳이 난 그래도 진정한 상승세, 진정한 하락세를 좀 구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진정한 상승세, 진정한 하락세는 대파동으로서 돌파를 하는 경우, 지금 이런 경우죠. 이게 지금 대파동 맞잖아요. 대파동으로 돌파를 하고 나면 하락 조정 주더라도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점을 앞두고서 돌파를 여전히 못하고 시간이 많이 간다는 얘기는 올리지 못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보합세나 혼조세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런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구간이 혼조세예요. 자, 그건 뭐냐면, 자, 지금 이런 구간이 혼조세인데, 사실 혼조세나 보합은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이렇게 급등급락한다. 예. 이거 말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보합이든 뭐든.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 게 맞느냐라고 봤을 때, 자, 상승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상승을 하다가 하락 조정을 줘요. 왜? 계속 상승할 수는 없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보통 그 다음에는 보합을 거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합을 거친 다음에 이 보합이, 어느 정도 시간의 텀을 두고서 움직이는 에 따라서 재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맞아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하락세는요? 하락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을 하다가 상승 조정을 주잖아요. 네, 줄 수밖에 없죠. 왜? 계속 하락할 수는 없으니까. 뭐 어느 시점에서는 보합을 해요. 보합을 해서 어, 여전히 재하락할 건지 아니면 상승을 할 건지 이렇게 간다. 이건 항상 기본이에요. 어떤 흐름이든 어떤 흐름이든. 그럼 여기서 좀 연결해서 재상승을 한다면은 또 뭘 거칠까요? 보합을 또 거쳐요. 보합을 또 거친 다음에 또 상승을 할지 재하락할지를 하게 되겠죠. 흐름은 마찬가지예요. 또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을 했다고 쳐요. 하락하면 또 뭘 해요? 보합을 거쳐요. 보합을 거치고 또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를 거쳐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급하게 또는 큰 흐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보합이라는 걸 거치는데, 이 보합을 거칠 때 여기에서 이 보합을 거치는 과정에서 혼조세로 거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하락세로 거칠 것이냐, 요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요것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대표적으로 혼조세예요. 상승을 쭉 하고 잘하고 왔다가 여기서부터 물 이전에도 약간 문제가 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급등 급락을 하니까 그 이후의 흐름들이 계속 틀어지는 거죠. 계속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틀어지고 난 다음에 하락을 했지만, 하락을 했으면 상승 조정 주고 다시 재하락을 하든가 차라리. 그게 아니라 다시 생각보다 급하게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고점을 또 깨지든 못해도 또 급하게 많이 내려고, 이러면 한동안 또 보합이 좀 오겠죠. 근데 이런 식의 네모박스 친 것처럼 올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부드럽게 올 거냐,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한 건 흐름이 올라간 다음에 보합을 거치고 내려오고 다시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여기서 보합이 또 올 가능성이 높죠. 올릴지 내릴지를 구별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네. 뭐 바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서 보합이 또 어디서 왔나요? 여기 이런 데서 왔죠. 여기 지금 이런 데서 또 지나가려면 또 내릴지 오를지를 선택을 할 거예요. 내리는 걸 선택을 했다고 보셔야겠죠. 예. 그러다가 여기서 자그마하게 보합이 또 오고 훅 떨어졌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훅 떨어지면 거의 바로 상승 조정을 줍니다. 바로 주고 조금씩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보합인 부분이 잘만 찾아보시면 또 이런 데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올린 다음에 보합이 또 거치죠. 거치고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합이 여기도 약간의 보합, 여기도 보합이 또 있죠. 예. 올렸다 내릴까 고민을 하다가 내린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보합이나 혼조세는. 여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보합을 거치고 내렸다가 또 예. 여기도 보합은 보합인데 조금 많이 막 보합과 혼조가 같이 섞인 데죠. 이런 데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런 자잘한 보합들, 이런 것들 하락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서도 보합은 보합인데 바로 내리겠다가 아니라 올렸다 내리겠다라는 보합들,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보합들도 많이 있고요. 더 여전히 내리겠다라는 보합들. 근데 이런 보합들을 알면 어 내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했어. 매도를 하고서도 이런 보합들은 버텨요, 충분히. 예. 버티고 더 떨어지면 그때 뭐 이 보합을 깨는 이런 자리에 여기서 청산을 한다든지, 이런 자리에 또 뭐 여기서 청산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진단 말이죠. 음. 이런 보합은 좋은 보합은 아니에요. 예상을 하기가, 그 다음 시나리오가 어디로 갈지 어려운 보합들이고,
여기는 이제 되게 길어지는 보합이죠. 지금 이 윗꼬리 양봉, 응? 긴 윗꼬리 양봉을 두고서 상승을 하려면 약간 급하게 가야 되는데, 급하게 가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더 많이 끌었죠. 지금 이걸 모질러서 뭐 거의 여기까지 시간 끌고 그 다음에 올렸다가 갑자기 미친듯이 급등했는데 이러면 또 위험하죠. 좀 더 막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건. 예. 얼마든지 여기까지 내리고 충분하단 말이죠. 어쨌든 여기는 조금 이제 보합도 여유로운 보합이죠. 그러면 대략 뭐 이 정도 올라오면 매도, 이쪽 내려오면 매수, 이것도 가능해진단 말이죠. 이런 보합들은. 예, 매도 치면 내려오고, 다시 매도 치면 내려가고, 매도 치면 내려가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여기 보합이 놀고 있는 애는 이 근처 오면 매수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보합이라고 보기도 좀 힘들겠네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데를 벗어나야지만 다시 올라가든지 또 내려가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음. 자,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거 자꾸 더 많이 땡기면 얘기가 한도 끝도 없이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핵심을 찾아보시면 뭐냐면, 중파동이 기준이 된 애들은, 상승세, 하락세를 구분할 때는 여전히 상승을 하기 위해서 중파동이 3번 정도, 그쵸? 고가를 3번 정도 깨는 위치까지를 더 한번 돌파하는 경우면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일단은 좀 더 유리합니다. 하락세는 저점을 자꾸 낮춰가면서 중파동을 돌파했을 경우 상승 조정을 줘야 되는데 그걸 그렇지 못하고 한 번 더 깨게 되면 돌파를 하게 되면 여전히 좀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진정한 상승세, 진정한 하락세라고 불린다라는 거죠. 또는 진정한 상승세, 진정한 하락세로 불릴 만한 게 대파동으로서 돌파를 하게 되면 진정한 상승세, 하락세라고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이거 개념만, 아니, 그냥 이렇구나라고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따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기는 한데, 매매하는데 크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 오늘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뭐냐면, 이런 거죠. 아주 크게 이제 뭐 제가 뭐 상승세가 어떻고 하락세가 어떻고 보합세가 혼조세 어떻고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아주 큰 흐름은 그거예요.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계속 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분명히 조정이라는 걸 줄 수밖에 없고 조정을 주는 과정에서 보통은 보합이나 혼조를 주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결정을 한다예요. 이게 다예요. 오늘의 핵심은. 이게 답니다. 이게 뭐 이거를 정말 돌파를 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정말 하락만 할 거야.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락하는 척했다가 다시 급등해서 다시 올라오기도 해요. 그게 바로 차트니까요. 왜요? 차트는 지 마음대로 갑니다. 예. 우리 예상하고는 다르게 가요. 그래도 어쨌든 기준을 잡는다면 여전히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바라보면서 뭐도 바라보셔야 돼요? 상승세도 항상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 전환이 좀 유연하게 돼야 된다.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분명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니까. 예. 그러면 쭈니가 말한 게 맞는지는 뭘 하셔야 된다? 예. 복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복귀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오픈 복귀. 오픈 복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트를 쭉 봐요. 뭐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보합이겠지 당연히. 예, 이런 거 보합이니까 또 이게 지나면 올라가던 내려가던 하겠죠. 예, 많이 올라가는 거 먼저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예. 그리고 자 그러면 자 오픈 복귀 뭐예요? 여기서 뭐 이쯤에서 가장 좋은 건 눈에 딱 띄게 좋은 건 뭐냐면 여기서 매수해서 이런 데서 매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건데 또는 여기에서 매도를 해서 FX 맞은 거라니까 뭐 이런 데서 어, 청산 이것도 굉장히 베스트죠. 굉장히 베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럼 어디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수한다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럼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매수를 어떻게 해서 잡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할 수 있을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시나리오. 맞죠?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알긴 쉽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럼 이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일단 이전의 흐름이 아주 큰 흐름은 뭔지 몰라도 전저점 분명히 있고요. 그쵸? 이거 하나 되겠죠? 전저점. 요거 되겠죠? 됐는데 돌파하고 나왔죠? 둘, 그다음에 셋, 그다음에 이거 작은 거 넷, 그다음에 다섯.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맞죠? 그다음에 현재 보이는 거 조금만 더 뒤로 넘겨보면 고점은 이제 여기가 맞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다 할 만한 고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안 보이니까 여기가 최고가 분명히 맞는데 그 다음 고점은 자, 그러면 따져보자고요. 아까 뭐라 했냐면 여기서 매수해서 그쵸?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청산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시나리오였어요. 가능한지 보면 되잖아요. 중파동으로 하나 이거는 좀 여기 거의 뭐 붙은 거로 봤으니까 둘로 봐도 무방하고 둘, 셋, 그 다음 매수 저기 뭐야 상승 조정 주는 게 지금 정상이잖아요. 맞죠? 맞죠? 그럼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만 봐도 한 번 돌파하고 두 번 정도 돌파하고 세 번 정도 돌파했으면 하락 조정 살짝 주더라도 재상승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하락 조정이 만약에 아까 우리 그 진정한 하락세 이렇게 뭐 바라본다고 치면 이게 만약에 올라갔다 여기서 더 내려왔다라고 하면 내려와서 이 뭐죠? 전자점을 돌파하게 되면 네 번째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뭐 어떻게 바라봐요? 진정한 하락세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진정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매수를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일단.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상승을 하다가 하락 조정을 주는 자리. 근데 하락 조정을 줘서 내려와서 얼마든지 진정한 하락세로 빠질 수도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게 보이는 자리, 이런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보다. 이거는 굉장히 현실에 가깝지 않은 자리죠. 이런 자리가 매수 포인트. 모르겠어? 이 돌파하고 어줍잖아 이런 자리 돌파하는 자리 차라리 낫단 말이죠. 이런 자리를 모르겠으면 이런 자리가 낫단 말이죠. 물론 여기까지 하락 조정을 줬다가 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지만 버텨야죠. 그 이런 자리를 잘 들어가면 이만큼 내려 당연히 버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급등에 뭔가 이상하죠. 돌파하고 대충 이런 데서 청산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이런 거 욕심이란 말이죠.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 궁금하면 여기서 한 2계약 정도 들어가고 한 계약 털고 한 계약 버텨보는 거예요. 버텨보다가 이만큼 많이 떨어진다.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청산할 수도 있죠. 그 전에 청산할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오픈 복귀입니다. 이미 나와주는 갖고서 내가 짜집기를 하는 거지만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는 거. 이게 바로 오픈 복귀예요. 그러면 세력 복귀는요? 세력 복귀는 워낙에 생각이 이것저것 너무 많아서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할 수는 없어요. 오픈 복귀는 최소한 파동으로서 한 번 깨고 두 번 깨고 세 번 깨고의 어떤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오픈 복귀는 어차피 내 맘이에요, 내 맘. 예, 이런 거 모른다 치더라도 과연 어딘가에서부터 매집을 해서 세력들이 올리기 시작을 해서 여기서 급등을 해서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훅 올렸다 빠졌다 다시 한번 올리면 개미들이 쫓아와서 내가 이만큼까지 끌어올리고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줬을 때 나는 이렇게 빼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얼마큼 개미들한테 유혹을 주고 혼란을 줘서 어, 내가 주머니를 털어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오픈 복귀하고 뭐 큰 차이는 없긴 한데 얘가 이제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 조금 키워볼게요. 캔들을 키워보면 자 보시자고요. 돌파를 하던 시점에는 힘이 좋은 양봉으로 있고 쭉쭉 올렸다가 내렸다가 했다가 여기서 지금 이 양봉 보면 누가 와도 힘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힘이 좋은 양봉도
맞긴 해요. 힘이,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서 좋은 건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네, 아무튼. 이거를 봤을 시점에는 누구나 다 따라가고 싶어 한다고요. 사람 심리가. 예.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이제 심리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그동안도 계속 상승을 많이 이용한 상황이었고,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훅 올렸을 때는 누구든지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을 하는 구간으로 접어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죠. 이런 양봉들이. 이런 양봉들이. 근데 아까 우리 같은 경우 한 번 깨고 두 번 깨고 세 번 깨고의 어떤 그런 법칙만 갖고서도 대충 지금 청산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러고 가더라. 아, 역시 내가 청산하니까 급등할 줄 알았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긴 한데, 그다음부터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면 계속 쭉쭉쭉 올린단 말이에요. 힘이 되게 좋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뺄 때는 어떻게 빼겠어요? 확 빼는 경우도 있죠. 확 빼면 그동안 물렸던 물량들을 한 번에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야금야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따라갔던 사람들이 수익률을 잘 내고 있다가 손실이 줄어도 더 잘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만큼을 먹어봤기 때문에 이만큼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개미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익을 많이 봤는데 어 약간 손실을 본 느낌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손실을 봤으니까 더 손실 보기 싫으니까 털고 나오든가 본인 스스로 아니면 어 나중에 조정을 주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야라고 혼자 착각을 해요. 착각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 예.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버틴다고요. 이만큼 떨어져도 버텨요. 그러면 이때 이만큼 내려왔을 때 떨을 때 느낌은 어떠냐면 나는 실질적인 손실을 이만큼 보는 건데 이 정도의 수치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는 손실을 이만큼을 본 느낌이에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손실 본 거니까 더 버틴다고요. 더 버티면 어떻게 연출이 되느냐? 이렇다고요.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있으면 또 희망 고문이죠. 이만큼 낼 때는 보통 손절을 할 겁니다. 왜? 내가 본 거에 지금 이만큼을 손실을 봤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만큼까지 못 버티죠. 실질적으로는 아마 한 20% 정도 손해를 보면 웬만하면 털고 나옵니다. 30%면 거의 손을 못 대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거의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이만큼 올랐을 때 이렇게 올랐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다시 원본을 찾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찾을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고. 사람 미치는 거죠. 이 가격대에 또 놀고 있어요 이거. 예. 이러다 훅 빠지면요. 사실은 어딘가에서 벌써 끝났어요. 그쵸? 어딘가에서 벌써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미가 일단 첫 번째 버텨서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잘못 들어갔다고 인정이 됐을 때는 수익이 나도 빠져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못하죠.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자면, 결국엔 뭐다? 복귀다. 준이가 아무리 저게 99.9% 맞는 방법이에요 라고 했어도,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복귀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 100% 믿지 마세요. 저도 제 자신을 못 믿어요. 되셨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잔고가 빵빵해지는 게 그날까지 이 영상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